자, 마지막 주가 된 것 같네요. 요번 주는 그 회절과 관련된 기출 문제, 임용고사 기출 문제를 좀 먼저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질문들 올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질문들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좀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순간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 시험을 보게 되면 뭐 그냥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거에 적절하게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이번에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회절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3개의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회절 관련 문제 올려놨던 것들 중에서 이 반사 회절이라고 했나? 그 문제는 생략하고 나머지 3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회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가 더 있네. 그거는 회절은 아니었는데 회절에서 설명한다고 했었던 위상자법 때문에 사실 위상자법이 꼭 회절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그림과 같이 파장이 람다인 평행 단석광을 폭이 d인 단일 슬릿에 각도 알파로 입사시켜 회절 현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슬릿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조건식을 람다, d, 알파, 세타 등을 이용해서 나타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여러분 설명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요거 그 단일 슬릿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조건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조건을 제가 설명할 때는 뭐 허이겐스 원리를 이용해서 뭐 정성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단일 슬릿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어두운 무늬가 나올 조건은요. 어두운 무늬가 관찰될 조건은 여기서 나온 파동과 전체적으로 모든 파동들이 다 더해져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 중간을 딱 쪼개서 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파동하고 그 다음에서 나오는 파동하고 각각의 상세 간섭을 하게 되면 토탈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여기와 그 절반에 해당되는 두 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요 폭의 이 폭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d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d가 있죠. 2분의 d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바로 경로차잖아요. 이게 이제 2분의 람다일 때 그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인 거예요. 결국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통 2분의 d 사인 세타가 경로차인데 얘가 2분의 람다면 어두운 무늬죠. 그 다음 어두운 무늬는 당연히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B 틀린 겁니다. 자, 왜 틀렸냐? 신경을 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두 번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지금 슬릿의 폭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2등분 했잖아요. 4등분 해봅시다. 4등분해서 이거와
이것이 상쇄가 되면 이놈과 이놈도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사인 세타가 2람다보다요 4분의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분의 3람다로 간다 그러면은 2분의 d 사인 세타가 2분의 3람다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2분의 d 사인 세타는 그 2분의 2람다가 되는 거죠. 결국 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만들어 보면은 각각의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건 맞지만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아니라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이게 두 번째 어두운 무늬,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운 무늬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d 사인 세타 이거 이렇게 2 없애지면요 d 사인 세타가 m 람다 이게 바로 어두운 무늬가 나올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사실은 2분의 d 사인 세타가 2분의 m 람다 2분의 d 사인 세타가 2분의 m 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 없어지니까 d 사인 세타가 m 람다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이제 다시 이 원래 문제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각도 알파를 가지고 평행 단색광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입사를 해요. 그랬을 때 어두운 무늬가 나눌 조건을 찾으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로차가 여기에서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여기하고 통과해서 오는 광선이 이렇게 만나서 최종적으로 2분의 람다만큼의 경로차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는요 처음에 오는 광선이 동일한 위상으로 오지 않아요. 바로 요만큼의 경로차를 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위상차만큼 차이가 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와 이게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로차라고 보는 거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토탈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d의 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d의 사인 세타 이게 2분의 람다일 때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d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 이게 두 번째 0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여기가 2분의 3 난다 2분의 3 난다 계속 그 0이 되겠죠. d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세타가 m 람다가 되는 이게 바로 여기서 사실은 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말해주면 어두운 무늬가 슬릿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조건 시 이건 뭐 어두운 무늬가 이 길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미가 없네. 여기서 m은 처음에 0일 때 1, 2,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간섭 쪽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유명 기출풀이를 간섭을 했던 게 어딨냐면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간섭 문제 7, 6, 5, 3, 2 풀어줬네. 요거를 위상자법을 하는 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를 이 세개 전자기파의 합성을 가지고 풀었었는데 위상자법 사실 위상자법이 꼭 회절통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위상자법을 이용해서 단일 슬릿의 회절 설명할 때 했었잖아요. 뭐 그거를 이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각각의 여기와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오는 이 P점에 오는 게 60도만큼 위상의 차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오는 놈을 뭐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제로의 크기를 갖는 이런 벡터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오는 거는 크기는 같고 위상만 60도가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60도의 각도를 갖고 이게 이렇게 같은 크기 이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또 60도의 각도를 갖고 또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는 2벡터, 2벡터, 2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벡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60도니까 코사인 세타이즘은 요게 2분의 2 제로, 요것도 2분의 2 제로, 요거는 2 제로. 답은 2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티는 i는 4 i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도 위상자법을 이용해 주면은 간단하게 이 파동들의 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회절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로 들어갑시다. 자, 요 문제는 제 생각에는 가장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요 문제만큼은 좀 시간을 갖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멈춰놓고 정지시켜놓고 풀면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어떻게 보면은 회절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에 다중설리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회절에서의 핵심은 이중설리 회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지는 않았지만 분해능과 관련된 얘기가 또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그림은 파장 람다가 600나노미터인 단색 평면파를 슬릿 사이의 간격 D가 11.4 마이크로미터, 슬릿의 폭이 3.8 마이크로미터인 이중 슬릿에 수직으로 입사시킬 때 생기는 회절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중 슬릿에 의한 무늬의 밝기는 코사인 제곱 파이 베타분의 사인 베타의 제곱에 비례하며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벌써.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 파이니까 뭐에 의한 영향이냐면은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영의 실험 결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영의 실험은 슬릿 사이의 거리 D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KD 사인 세타고 여기서 K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요. 바꿨으면은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작다 그러면 전체 이 수평 길이를 L이라고 해주면 L분의 특정 위치 X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얘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따 쓰면서 얘기할게요. 다음에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 슬릿의 단일 슬릿의 회절과 관련된 텀이잖아요. 즉 뭐냐면 슬릿의 폭에 기인한 겁니다. 즉 A랑 기인했기 때문에 베타를 잘 보면은 2분의 K A 사인 세타 A가 들어있죠. 다음 나오네요. K는 람다분의 2파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 상황에서 A랑 람다는 그대로 두고 A를 그냥 뒀다는 얘기는 슬릿의 폭을 그냥 뒀다는 거니까 회절 무늬의 첫 번째 극소점은 변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슬릿 사이의 간격 D만 21.2 마이크로미터로 바꿨어요. 자, 11.4에서 21.2 마이크로미터로 바꿨으니까 커진 거잖아요. 슬릿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0의 실험처럼 나타난 저 간섭무늬 텀이 촘촘하게 바뀌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절 무늬의 첫 번째 극소점 안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봉우리가 들어가 있는 밝은 간섭무늬가 들어 있는데 그거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밝은 무늬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프라우노프 회절만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줘야 되나? 원래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라고 좀 이렇게 다니면서 한 명 하면서 체크를 해주는 맛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스스로 체크를 하세요. 스스로. 다음 단계를 빨리 보고 싶어도 한때는 그 생각도 했죠. 그럼 내가 뭐 잠깐 시간 버리고 놀다 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스크롤 움직여 가지고 말 나오는 부분 찾아서 볼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우선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틀렸나?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이것도 그릴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파동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좀 나름 잘 그린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개수가 몇 개냐?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도로 쓸 수. 왼쪽을 너무 바짝 그렸네. 어쨌든 잘 그리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 단일 슬릿의 첫 번째 0이 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쪽을 이제 x축이라고 해주면은 x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전이니까 xd라고 합시다. 자, 왜냐면 디프랙션의 d를 쓴 겁니다. 자, 다음에 요 지점을 xi라고 합시다. 자, yi라고 하면은
간섭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interference라고 하죠. 그래서 i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xd하고 xi 값만 알면요, 우선 xd 안에 이 봉우리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xi면은 사실은 이 폭과 이게 동일합니다. 계속 다. 그래서 다음번 0이 되는 지점은 3xi고요. 그 다음 0이 되는 건 5xi예요. 그래서 xd에 이 xi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봉우리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절에서 0이 되는 값 xt와, 그러니까 첫 번째 0이 되는 값, 다음에 간섭에서 첫 번째 0이 되는 값 xi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계산해야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텐시티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요, i0에 사인 제곱 파이 베타분의 사인 베타의 제곱. 원래 4i0였나? 노멀라이즈를 시켜놓으면 되니까 정규화 시켜서 가운데 점을 1로 맞춰놓으면 이렇게 1이 아니라 i0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요것이 바로 xi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xd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xi를 한번 구해 봅시다. xi는 뭐냐면요, 코사인 파이.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해주면 xi는 첫 번째 0이 되는, 이게 xi가 되는 거죠. 첫 번째 0이 되는 값인데, 그거는 코사인 파이가, 제 파이 좀 이상하죠. 파이가 저기 보면 2분의 kd 사인 세타인데, 이놈이 얼마냐면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일 때, 이때 이제 첫 번째 0이 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i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xi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로 다 바꿔서 쓰면요, 우선 k는 뭐냐면 람다분의 2파이고요.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l분의 xi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람다분의 2파이 d에 곱하기 l분의 xi,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면 xi는 뭐가 되냐면은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d분의 2가 있네요. 2d분의 l람다. 이게 이제 xi 값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xd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xd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베타분의 사인 베타인데, 사인 베타가 0이 되는 지점이 첫 번째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ka 사인 세타인데, 2세타하고 2세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xi에서 세타는 이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얘가 사인 베타, 이게 베타니까 베타가 0이 되는 거는 언제면 2분의 파일 때가 첫 번째 사인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2 없애지면요, 저 위에 식은요, 람다분의 2파이 a에 이거는 l분의 xp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그래서 xp는 파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a분의 l 람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라기보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xd에 xi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보면요, xd는 p가 되냈어. 이거 xd가 되는 거죠.
xd는 a분의 l 람다, b는 2d분의 l 람다. 그래서 l 람다 없어지면은 답은 뭐냐면은 a분의 2d가 돼서 2d가 얼마냐면요, 2 곱하기 d가 여기 보면 d가 얼마냐, 21.2 마이크로미터 생략했습니다. 다음에 a는 얼마나, 3.8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지금 계산기를 열어봅시다. 2 곱하기 21.2 나누기 na가 3.8 얼마냐면은 11.257 16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xd가 xi보다 11.16배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0이 되는 지점이 몇 번 나타나면, 첫 번째 0이 되는 게 xi에서 첫 번째 0이 되죠. 그 다음에 3xi에서 0이 되죠. 여기 x0가 돼 있으면은 요게 x0니까 절반이 2배가 하나의 이 밝은 무늬 간격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5xi, 다음에 7xi, 그 다음에 9xi, 11xi, 그 다음에 13xi가 돼야 되는데 이게 11.26이니까 여기에서 잘리네요. 즉 뭐냐면은 요렇게 이게 무슨 지점,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반만 그리면요, 여기에서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날 때 여기가 11 그러면은 15 여기가 xi, 여기가 3xi, 5xi, 7xi, 이게 9xi, 11x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0이 됐다가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이거 앞에 거 세지 말고 하나, 숫자로 쓸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저 반대도 5개가 있겠죠. 가운데 거 요거에 대해서 하나.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11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산 11.16이니까 11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숫자가 그림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는 바로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였는데, 그림은 그러니까 사실은 낼 게 없어가지고 점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들어요. 이게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구성하는 게 별로 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평면 단색광이 4중 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간섭무늬로 나타나는 것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를 봤더니 더군다나 회절도 아니고 간섭이네요. 모양만 보고 그냥 회절인가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냈었는데 간섭무늬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다중 슬릿에 의한 회절식 보면 알지만, 그 코사인 제곱 알파가 들어가고 사인 베타분의 사인 n 베타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바로 단인슬리의 회절 텀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자료에 보면요. 인텐시티에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는 여기 알파를 써줬지만 들어있지 않네요. 결국 뭐냐면은 슬릿의 폭을 무시할 수 있고 슬릿의 폭에 의한 회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간선 무늬를 만든 것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점 O는 중앙 극대점이고 점 O가 중앙이고요. 점 P, Q는 각각 O에 이웃한 첫 번째 극소점과 첫 번째 주요 극대점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 다중슬립 회절 여러분들 엑셀 가지고 봤던 것들 잘 기억해 보면요. 처음에 원래 간선무늬 때문에 나타난 피크들이 있었어요. 근데 슬릿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샤프해지면서 그 사이사이에 0이 되는 지점이 하나씩 나타난다고 했죠. 바로 그 하나하나 나타나는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원래 간선무늬, 그러니까 연례 영의 실험처럼 간선무늬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이거고요. 자, 그래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선무늬 텀이 바로 요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거를 식으로 보게 되면요. 뭐냐면은 여기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인 알파가 0이면은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0이면요. 알파가 0이면 사인 n알파는 반드시 0이 됩니다. 근데 사인 n알파가 0이라고 사인 알파는 항상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분자가 0이 아니고 분모만 0이면요. 즉 사인 알파가 0이 아니고 사인 n알파가 0이면은 그러면은 값이 0이 돼 버리죠. 그리고 반대로 사인 알파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요. 사인 n알파도 0이 돼 가지고 얘는 어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사인 알파가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상태, 분모가 0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Q점과 관련이 있는 텀이고요. 즉 뭐냐면은 주요 극대점, 주요 극대점의 조건이 되는 거고, 사인 n알파 분자가 0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극소점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문제는 거의 다가 끝났어요. 자료를 참고해서 O에서의 빛의 세기를 I로 구하고 O에서의 빛의 세기를 구하라. 이게 1번 문제고요. 다음에 O와 P 사이의 거리와 O와 Q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하세요. O와 P 사이의 거리 이게 2번이고 O와 Q 사이의 거리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L2 빼기 L1의 크기가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4개의 문제로 구성된 겁니다. 각각의 1점씩 부여해서 모두 다 4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점의 부분 정답은 없어요. 1점 아니면 0점인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고 확실하게 쓰면 됩니다. 자, 중간 과정 몰라도 돼요. 이거는 4개로 쪼개졌을 때는요. 그냥 답만 맞으면 정답인 거니까 쓸 거 없으면 그냥 막 적어도 됩니다. 왜 빛의 세기를 I0를 하라 했으니까 언뜻 적어도요. O에서의 빛의 세기를 I0인데 I0는 뭐냐면은 여기 썼는데 문제에는 I0가 없는데 자료에만 있고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여기 있네. I0는 n이 1일 때 O에서 빛의 세기 하나 있을 때 1이에요. 그럼 2개 있으면 2, 3개 있으면 3, 4개 있으니까 4.
4일 것 같죠. 그런데 4면 좀 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답이 뭘까요? 그럼 4의 제곱? 그럼 4, 4, 16? 그럼 16 i0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찍으면 첫 번째 찍는 건요. 4i0 쓸 수 있어요. 4개 뚫려 있으니까. 근데 왠지 아닐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레벨은 16i0 쓸 수 있죠. 사실 답은 16i0입니다. 찍어서도 맞힐 수가 있는 그런 문제. 물론 답을 알고 나서 찍었으니까 의미는 없지만요. 자, 먼저 첫 번째 5에서의 빛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에서의 빛의 세기는 뭐냐면요. 5점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은 5점이라고 하는 거는 세타가 0으로 근사시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는 i0 sin 알파 sin n알파냐 4알파죠. 사실 4알파 제곱.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건요. i0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사인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고 위에는 사인 4파이 d 사인 세타고요. 자, 요렇게 제곱 빼먹었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타가 작으면요.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똑같고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하니까 이제 요 놈이 결국에는 다시 쓰면요. i0 사인 람다분의 파이 d 세타 여기는 사인 람다분의 4파이 d 세타 이렇게 이제 근사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분모가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양쪽 미분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분자 미분하고 분모 미분해주면은 람다분의 4파이 d의 사인 람다분의 4파이 d 세타가 되고 분모는 람다분의 파이 d의 사인 람다분의 파이 d 세타가 돼버리죠. 자, 여기서 얘가 세타가 0으로 가면은 요 값들은 각각 다 1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뭐가 남냐면 람다분의 파이 d 지워놓으면 4가 되죠. 그래서 i는 4인데 제곱이 있으니까 16i0가 되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이걸 너무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O와 P 사이의 거리. O와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와 P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은 앞에서 어디 있었죠? O와 P 사이의 거리를 XP라고 해볼게요. 자, 왜 XP라면은 당연히 P점의 넓이니까 XP라고 했죠.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극소점이 되는 거니까 sin n알파가 0인 경우예요. 그래서 sin n 알파 여기서 sin n의 알파가 람다분의 파이 d sin 세타 이게 얼마다? 이게 뭐냐면 이게 0이잖아요. 첫 번째 극소점에 대한 정보니까. 그러면 여기
n 곱하기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는 L분의 X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가 있죠. XP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첫 번째 0이 되는 거니까 사인이 0이 되니까 사인이 0이 되는 거는 파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없어지면은 XP는 뭐가 되냐면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슬릿의 개수가 4니까 그냥 n 대신 4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4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XP는 4D가 분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L 람다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OP의 길이가 바로 XP의 값이 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Q점의 위치, 그러니까 OQ 사이의 거리, O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X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주요 극대점이죠. 주요 극대점은 언제냐면 여기에 사인 알파가 0일 때, 즉 사인 알파가 0일 때가 바로 XQ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사인 람다분의 파이 d에 사인 세타 이퀄 람다분의 파이 d에 L분의 XQ,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분의 파이 d에 L분의 XQ가 파이가 되는 거여서 XQ는 D분의 L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값을 두 개를 구했습니다. XP, XQ를 구했죠. 당연히 XQ가 XP의 4배라는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디 갔냐? 마지막 문제는 L2하고 L1의 절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L2하고 L1 사이의 절대값은 뭐냐면요. 그 Q점에 도달할 때 그때의 어떻게 보면은 뭐 경로차 뭐 이런 그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잘 보면요, 얘가 요 각을 그때 요 각을 세타 Q라고 해봅시다. 세타를 적지만 세타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사인 첫 번째 극소점이니까 여기 사인 알파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인에 알파가 람다분의 파이 d,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사인 세타 Q가 되는 거죠. 요 놈이 0이 되는 조건이 바로 저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L1, L2의 차이 값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경로차잖아요. L2 빼기 L1, 이게 이제 그 위하고 아래하고의 경로 차이였는데, 그 경로 차이는 요 값이 바로 L2 빼기 L1이잖아요. 요 길이는 뭐냐면은 요 길이에 사인 세타 Q가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이 길이는 뭐냐면 슬릿이 4개가 있을까?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 둘, 3개. 즉 슬릿 사이 거리가 D라 그랬으니까 3D의 사인 세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Q는 바로 위에서 사실은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여기 L분의 XQ를 우리가 사실은 사인 세타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요거하고 이놈이 파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Q 값은 뭐가 되냐면은 D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3D 곱하기 D분의 람다. 그래서 답은 3람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 문제가 연속성으로 나타났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간섭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간섭이긴 하지만 밑에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요. 이 자료를 출제할 때 안 주고 싶어 하는데 준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만 그대로 이용해 주면 적어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4점짜리면은 1점 내지 2점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물론 의미를 조금 알면은 풀 수가 당연히 있겠죠. 사실 의미를 몰라도 1번은 그냥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게 아주 까다롭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선 요 문제 푸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Q&A하고 그 다음에 리뷰랑 관련된 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